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기승을 부렸는데 아무래도 코로나와 같이 생활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면서 계속 유튜브로 말씀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 인간이 많은 데미지를 입은 전염병은 어떤 게 있었는가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유행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통계로 들여다보는 바이러스와 인간의 전쟁. 전염병의 역사는 가히 인류의 역사라 할 수 있을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사료를 살펴보면 기원전 430년경에 그리스의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전염병이 발생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410년경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유명한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가 독감의 증상을 처음으로 기록에 남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전염병 중에서도 인류의 생존에 치명상을 가한 전염병으로는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 그리고 콜레라 및 결핵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고 합니다. 첫 번째, 흑사병. 이들 전염병은 적게는 수천만 명에서 많게는 수억 명까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지금까지도 최악의 전염병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몸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둘째가 갖고 있는 페스트균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페스트라고 불리는 이 전염병은 14세기 중반에서 등장하면서 순식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1억 명 정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흑사병은 체액이나 분뇨에 의해 전염되는데 흑사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두통,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후 피부가 검은색으로 변하며 몸 전체에서 괴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전염성이 매우 강해 감염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끔찍한 모습으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더러우니 병에 걸린 것입니다. 중세시대니까 굉장히 더럽죠. 흑사병이 중세 유럽에서 퍼진 당시에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으나 항생제가 탄생하면서 본격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흑사병은 발병 이후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할수록 완치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류는 흑사병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중국 일부에서는 아직도 걸리고 있지만요. 두 번째, 콜레라. 흑사병의 대유행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전염병은 19세기에 들어 콜레라와 결핵이 등장하면서 연이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의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급성 전염병으로 대표적 증상은 설사입니다. 급성 설사가 자주 유발되어 탈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콜레라는 원래 인도 겐지스강 유역에서 나타난 풍토병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 이 지역을 식민화했던 영국으로 전염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러시아와 아프리카 동지로 퍼져나가면서 약 15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콜레라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조선 순조 시절에 역시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괴질이라고 불렸던 이 전염병은 순조 1821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수백 년간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당시 평안도 감사였던 김희교가 작성했던 기록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갑자기 발생한 괴질로 인해 백성들이 설사와 구토를 하면서 순식간에 죽어버렸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과 10일 만에 1천여 명이 죽었으나 치료할 약과 방법이 없어 절망적이다 라고 적은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던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세계를 초토화시켰던 콜레라는 당시의 과학 수준에 볼 때 병원군이 공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의 한 의사는 공기가 아닌 오염된 물에 의해 콜레라가 전염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수많은 실험 끝에 결국 이 의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콜레라의 유행으로 인해 상하수도 시설 보급 및 공중위생 확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인간은 전염병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스페인 독감.
19세기의 최대 재앙이 콜레라 감염이었다면 20세기의 재앙은 스페인 독감의 창궐입니다. 이 전염병은 1918년도부터 1920년까지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합니다. 의료기술의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한 시기였지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이유는 스페인 독감만이 가진 무서운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딱히 이렇다 할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이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무증상하면 코로나19인데 스페인 독감도 비슷하네요. 스페인 독감에 걸리면 처음에는 감기에 걸린 듯한 증상을 보이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몸에서 급격하게 열이 나면서 보랏빛으로 변해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 때문에 스페인 독감은 3일 열병이라고 불리웠는데 그 이유는 3일 내외로 짧은 열병 증상을 보이다가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스페인 독감도 콜레라처럼 조선시대의 한반도까지 전염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18년도에 발간된 조선총독부 통계 영감에 따르면 조선의 총인구 1670만 명 중 44%인 742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그중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섭게 전세계로 번지던 스페인 독감도 1920년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잦아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전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전염병들과 다른 점이라면 치료제보다 예방접종을 강화하여 처음부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문화가 생겨났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와우, 이렇게 예방주사로 또 인간은 극복했네요. 네 번째, 결핵. 마지막으로 결핵은 역대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전염병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발병이 시작된 19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200여 년 동안 약 10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핵은 사람의 입에서 미세한 침방울에 들어 있던 결핵균이 상대방의 코와 입을 통해서 전염되는 감염병입니다.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감염 경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결핵균에 감염되면 한 달 이상 기침이 지속되고 가슴에 통증이 나타나며 기침 후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추위를 타거나 식욕감퇴 및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핵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만 하더라도 환자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 병이 치유된다고 믿어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공기가 좋기로 유명한 스위스의 다보스 지역은 결핵 환자를 위한 요양지로 유명해졌고 그 결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혜택을 보면서 다보스 포럼 같은 국제적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결핵은 인간이 이겨냈을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하는 거죠. 아무튼 인간들은 전염병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것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오만한 인간들이 많았으니 코로나19가 퍼졌죠. 뭐 아직도 바이러스는 빙하에도 고대의 바이러스가 있고 곤충 몸에는 1000개가 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물론 바다에도 바이러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겁주려는 거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일단 코로나19보다도 더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염병과 외계인, 감염병과 마음, 여러분들이 타임머신을 한다면 등 신선한 이야기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